싸우면서 이기려 하지 말고 이겨놓고 싸워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정하라. 싸우면서 이기려는 자는 불안 속에서 싸우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자는 확신 속에서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싸움의 승패가 칼을 맞대는 순간에 결정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끝난다. 정보를 모으는 순간, 자원을 배치하는 순간,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진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기세가 아니라 계산이 승패를 가른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면 발표 당일 아침에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과 한 달 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한 사람 중 누가 이길까? 창업을 준비한다면 시장 조사도 없이 열정만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6개월간 고객을 관찰하고 경쟁사를 분석한 사람 중 누가 살아남을까? 답은 명백하다. 싸움은 시작 전에 이미 기울어져 있다. 싸울 필요가 없으면 싸우지 마라.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이길 수 있어도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여유다. 세상은 모든 것을 승부로 몰고 가려 한다. 누군가 도발하면 반드시 맞받아쳐야 할 것 같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이겨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다. 싸움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빼앗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도 그 싸움이 진짜 중요한 목표와 관련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드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는다.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시간에 책 한 권을 읽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중요한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를 아는 것이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불필요한 싸움을 걸러낸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라. 정보는 힘이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라.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전략의 시작이다. 막연한 자신감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통제력은 사라진다. 반대로 상대를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기회를 놓친다. 정확한 정보만이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취업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채용 공고만 볼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 최근 프로젝트, 면접관의 성향까지 파악해야 한다. 사업에서 경쟁자를 이기려면 그들의 가격 정책, 고객층, 마케팅 전략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보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고 분석 없는 행동은 도박이다. 약할 때는 강한 척하고 강할 때는 약한 척하라. 자신의 상태를 감추는 것도 전략이다. 약점을 드러내면 공격받고 강점을 과시하면 경계당한다. 적절한 거리와 모호함이 때로는 최고의 방어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한계를 먼저 밝히는 사람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카드를 너무 과시하면 상대방이 경계하거나 더 높은 요구를 해온다.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상태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지나치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털어놓으면 협상력이 떨어진다. 프로젝트 발표에서 모든 난관을 미리 언급하면 신뢰도가 낮아진다. 반대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도 겸손하게 접근하면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상황을 읽고 타이밍을 맞추고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빠르게 끝내라. 긴 싸움은 이기는 쪽도 지치게 만든다.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 질질 끌수록 변수는 늘어난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오래 끌수록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개입한다. 에너지는 분산되고 집중력은 흐려진다. 반면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변수를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유지한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몇 달씩 망설이는 사이 누군가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미루면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큰 대가를 치른다. 빠른 결정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준비가 완료된 후에 신속한 실행은 성공 확률을 높인다. 망설임이 미덕인 경우는 드물다. 지형을 장악하라. 전투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 싸우는가가 결과를 좌우한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라.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환경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사람과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사람의 승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서 싸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다. 면접을 볼 때 긴장된 상태로 낯선 환경에 가는 것과 미리 장소를 답사하고 분위기를 파악한 후 가는 것은 다르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과 중립적인 카페에서 하는 것은 심리적 우위가 다르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면 자신이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SNS를 잘하는 사람은 SNS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블로그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주무기로 삼아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그곳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적의 계획을 무너뜨려라. 직접 충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상대의 전략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싸우기 전에 상대의 의도를 꺾어라. 정면 대결은 쌍방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상대의 계획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핵심은 상대가 의도한 시나리오를 깨뜨리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경쟁사가 가격이나 전략을 쓴다면 똑같이 가격을 내리는 대신 품질과 서비스로 차별화해서 그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려 한다면 그 상황을 역이용해 오히려 협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려 할 때 침착하게 논리로 대응하면 그들의 전략은 힘을 잃는다. 중요한 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다. 유연하게 변화하라. 고정된 전략은 없다. 상황이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물처럼 형태를 바꾸며 흐를 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일은 흔하다.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다. 반면 상황을 빠르게 읽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팬데믹 때 오프라인 사업을 고집했던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지만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한 곳들은 오히려 성장했다. 직장에서도 기존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뒤처지지만 새로운 도구와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쟁력을 유지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패턴에만 의존하면 관계는 정체되지만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소통 방식을 조정하면 관계는 깊어진다. 유연성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또 다른 형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무기로 삼아라. 작은 승리를 쌓아라. 거대한 한 방을 노리지 마라.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승리를 만든다. 매일의 작은 전진이 결국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 극적인 반전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걸 뒤집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드물다. 대부분의 성공은 작고 지루한 진전들이 축적된 결과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것, 눈에 띄지 않지만 확실한 것들이 결국 승부를 가른다.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한 달 안에 10kg을 빼려 하지 말고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부터 들여라. 사업을 키우고 싶다면 단번에 대박을 노리지 말고 하루에 한 명씩 고객을 늘려가라.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일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작은 승리는 자신감을 준다. 그 자신감이 다음 승리를 만들고 그렇게 선순환이 시작된다. 거대한 성공은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 감정을 통제하라. 분노는 판단을 흐리고 두려움은 행동을 멈춘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자만이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감정은 강력한 동력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독이 된다.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선택한 길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감정과 거리를 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각 대응하면 관계가 악화되지만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대화를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에서 시장이 급변할 때 공포에 휩싸여 손절하면 손해를 확정하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격양된 감정 상태에서 한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건 다르다. 느끼되 휘둘리지 말고 인정하되 통제하라. 그것이 성숙한 전략가의 자세다. 타이밍을 포착하라.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보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 준비된 자에게만 타이밍이 보인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회를 흘려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가 지나간 후에야 깨닫는다. 왜일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뿐이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때 투자하려면 그 전부터 자금을 모으고 시장을 관찰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나왔을 때 지원하려면 평소에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상을 남기려면 일상적으로 자기계발과 대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면 주저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부를 가른다. 소모전을 피하라. 에너지는 유한하다.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지 말고 결정적인 곳에 집중하라. 소모전은 승자도 지치게 만든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에너지의 분산이다. SNS, 뉴스, 불필요한 회의, 의미 없는 논쟁들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빼앗는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미 지쳐 있다. 효율적인 사람과 비효율적인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에너지 배분 전략이다.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에 즉각 답하느라 시간을 쓰는 대신 하루에 2번만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2~3가지에만 집중하면 성과가 극대화된다. 사람을 만날 때도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관계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 에너지는 재생 가능하지만 무한하지 않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전략의 시작이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탐구한 전투는 계속된다. 다만 칼과 창 대신 말과 전략으로 성벽 대신 회의실과 시장에서 벌어질 뿐이다. 경쟁, 협상, 의사결정, 관계, 위기관리.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전투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원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같다. 이 책을 읽으면 얻게 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즉흥이 아니라 계획으로, 반응이 아니라 예측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고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삶이 덜 혼란스러워지고 결정이 더 명확해진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극도로 간결하다는 점이다. 긴 설명이나 화려한 수사 없이 핵심만 간추려 전달한다. 그 간결함 안에 농축된 사유의 밀도가 높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수백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이 이해된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읽기 전과 후의 당신은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을 읽는 눈이 예리해지고 선택의 순간에 더 냉정해지며 불확실성 앞에서 덜 흔들린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준비하는 자는 승리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운에 기댄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 싶다면 이 오래된 지혜를 한 번쯤 손에 들어보길 권한다. 그 안에서 당신만의 답을 찾게 될 것이다.